자, 오늘 얘기 나눌 내용은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일본인이고, 리플사인 SBI 리플아시아에서 일을 하는 디렉터로서 일을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죠. 그 여직원이 트위터에 지금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이제 엑스라피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엑스라피드란 거는 On Demand Liquidity, 그래서 말 그대로 On Demand Liquidity, 자,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필요한 만큼, 유동성이 필요한 만큼, 딱 디맨드라는 게 수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진 게 바로 엑스라피드였는데, 아까 말한 에미 요시카, 그 SBI 리플아시아의 디렉터가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공개했냐면, 바로 엑스라피드의 명칭이 ODL,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이 명칭으로 변경돼서 ODL이라고 에크넘을 줄여서, 에크넘이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줄임말이랑 똑같습니다. 단어마다 앞글자 있는 거를 이렇게 따갖고 만든 ODL로서 명칭이 변경됐고, 이 ODL은 리플렛에 그러니까 마치 융합돼서 녹아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리플렛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플렛 멤버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이 ODL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시기는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테니토 씨가 얘기한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낮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걸 봤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 오늘 남은 소식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에미 요시카, 이 내용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자, 이 내용인데 이거 번역기 돌려서 보시면은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ODL이라고 명칭이 바뀐, 엑스라피드의 명칭이 바뀐 이거는 리플렛에 아예 포함이 됐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 번역해서 보시고 이 부분쯤에 나올 것 같은데, 있죠. 자, 그래서 이 ODL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vailability, 타이밍은 각국의 규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리플렛 멤버가 자국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리플렛 멤버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당연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엑스커런트 4.0 특성이 공개될 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원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바로 그게 실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시기까지,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게 실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엑스라피드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잠깐 볼까요? ODL이라고 나오죠. 과자요? 과자 왜요? 과자 안 먹고 있는데? 과자 먹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물티슈로 닦고 있었어요. 책상 좀. 자, 가면은 여기 있죠. 온디맨드 리퀴디티라고. 엑스라피드라는 말이 빠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온디맨드 리퀴디티.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엑스라피드 전부 다 명칭 빠졌어요. 그냥 리플렛과 ODL이라고 부르는 요거 두 가지만 남겨놓고 싹 빼놨습니다. 엑스비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엑스비아라는 건 사실 명칭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을 쓰지 않고 이제 리플사의 전략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렛이라는 거 자체를 하나의 추상화된 그냥 존재로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다 통합된 거죠. 자, 스위프트라는 거는 진짜 알기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객 입장에서도 스위프트 한번 스위프트 사서 쓰는 거다. 스위프트 GPI 명칭이 되게 간략하잖아요. 근데 리프 사건은 되게 복잡하게 뭐 X 커런트란 것도 있고 X 라피드란 것도 있고 X BR란 것도 존재해요. 근데 그 명칭만 갖고 이게 뭐하는 솔루션인지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번잡하지 않게 그냥 리플렛 토크를 쓰면 모든 게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컨버전스 시킨 거죠. 마치 스위프트 고객들이 스위프트를 쓰면은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있듯이 리플렛 토크라는 거를 통합 브랜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플렛 멤버가 되거나 또는 리플렛을 엑스비아가 마치 그거죠. 멤버가 되지 않으면서 리플렛 토크를 쓰는 건데 뭐 멤버가 돼서 직접 안에 그룹원으로서 쓰던 아니면 그룹원은 아니지만 리플렛 토크를 활용을 하던 어쨌든 간에 리플렛 토크 쓰면 그 안에서 페이먼트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ODL이라고 부르는 온디맨드 리퀴디티 형태 바로 XRP라는 새로운 디지털 에셋을 이용해서 브릿지에서 기존의 금융권이 쓰는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리플렛 토큰이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알기 쉽게 브랜드를 재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테니토시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테니토시. 여러분들 몇 번 제가 소개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일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본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이 제 인정받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죠. 자, 이 사람이 저거 보고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잠깐 볼까요? 요건가? 이거 아니네. 정리해서 올린 게 어디 갔죠? 안 보이네 갑자기. 요건가? 네, 요거네요. 네. 이거를 올렸거든요. 내용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번역기 돌리세요. 저도 일본어 모르거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미오시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엑스라피드가 리플렛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테니토시 말은 이제 XRP 거래소가 없는 나라에서조차도 멕시코 송금할 때는 달러를 통해 엑스라피드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XRP 파트너 거래소가 없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리플렛 멤버가 있고 자 멕시코에 송금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달러를 이용해서 엑스라피드가 사용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요겁니다. 한국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솔직히 통화로 하는 게 더 확실한데 그냥 우리 체감상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한국에서 이제부터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기는 리플렛 멤버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컨버전스 됨으로써 어떤 게 가능하냐면 페이먼트 경로는 이래요.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프사가 지금 하는 건요, 환거래 은행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liminate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거래 은행 없으면은 이 송금이 안 되는 구조 자체를 박살 내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냥 엔드 투 엔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는 쪽과 받는 쪽만 있으면 된다. 이게 리프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 최종 완성형 그림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진짜 나중에 궁극적일 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그림을 볼 수 없고 지금은 이제 중간에 거치는 다리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정말 한동안은 있을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페이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멕시코에 있는 금융기관에요,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죠. 이랬을 때 세틀먼트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테니토시에게는 머니그램 통해서 머니그램이 요거를 쓰고 있으니까 ODL을 머니그램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지금 요게. 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리플렛에 가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은행 A가 멕시코로 송금할 경우 지금 엑스라피드 사용됩니다. 은행 A는 엑스라피드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내에 XRP 거래소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멀티옵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멀티옵 개념이에요. 멀티옵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그래요. 이 테니토시의 생각에 대해 전부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이제 멀티옵을 통해서 이런 그림 만들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리프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문제는 현재 이 그림까지 왔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에미 요시카가 한 얘기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 확신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ODL이라는 거를 솔루션상 통합해 놓은 거에 그냥 상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리플렛 멤버들이 얼마든지 온디맨드 리퀴디티로 XRP를 브릿지로 쓰겠다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만 된 거고, 저런 식으로 모든 멤버들끼리 멀티옵이 되는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더 이제 테니토 씨가 정보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랑 다르게 테니토 씨는 이미 이제 리플렛 멤버들끼리 멀티옵이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리프사 유튜브가 왜 안 보이죠? 리프사 유튜브 가고 좀 찾아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다. 리플 검색했는데 리프사 동영상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른 것만 보이고. 자, 보면은 자, 리프사 솔루션이 동영상 내에서 노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는 것 같죠? 옛날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바꿔갖고 여기 이 영상에 잠깐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안 나왔다. 여기 안타깝네요. 영상이 남아있는 게 없다. 리프사의 솔루션이 영상으로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옛날 홈페이지에는 업로드 돼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네요. 제가 대충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은행입니다. 그냥 편의상 한국은행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리플렛 멤버입니다. 또는 엑스비아 고객이요. 그래서 리플렛 터크를 통해서 지금 송금을 할 건데, 자,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목적지 멕시코 은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목적지 멕시코 은행 설정하는 순간에 이렇게 리스트화 돼갖고 막 뜰 거예요. 뭐냐면 경로예요, 경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중간에 A라는 거를 거치고 B라는 걸 거치고 C라는 걸 거치고 하면은 여기 적용되는 환율 뭐 나올 테고요. 정보, 환율 정보 나올 테고, 환율 정보 나올 테고, 드는 비용이 뭐 얘는 1원, 비용 2원, 비용 3원, 걸리는 시간 뭐 얘는 1분, 얘는 마찬가지로 2분, 3분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때 고르면 됩니다. 뭘로 할지. 당연히 요거 고르겠죠, 그냥.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할 때 세틀먼트는 뭐 쓰는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테니토시가 한 얘기 중에 일부는 요 얘기입니다. 그게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틀먼트를 프리펀딩된 돈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날 명칭이 바뀐 ODL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기술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과 걸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저렴하고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거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1번 이 경로를 제공해주는 리플렛 멤버가 ODL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게 세르먼트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멕시코로 보내는 거지만 얘는 미국에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본인이 멕시코 달러 갖고 멕시코에 세르먼트 할 때는 그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ODA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도 낮은 거고 걸린 시간도 짧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이 제일 저렴하고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리얼타임인 거를 골랐을 때 만약에 얘가 ODA를 쓰고 있는 거면은 한국에서 멕시코 보내는 건데 이 미국에 있는 리플랜 멤버가 이 ODA를 활용해서 이거를 대신 해줌으로써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엑스라피드를 이 구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이 변환 과정에 리플랜 멤버 중에 ODA를 쓰는 멤버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이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테니토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간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미국과 멕시코 구간사이는 무조건 다 이제 ODA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엑스라피드 테니토 씨에게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토 씨랑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더 보수적인 거고 아직 저 정도까지 갔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제 입장이고, 테니토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정보를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냥 엑스라피드 이제 ODL이라고 불러야죠. ODL 가능한 구간은 전부 다 리플렛을 쓴다면 무조건 처리되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니토 씨가 얘기한 건 그 내용이고요. 에미 요시카가 얘기한 건 그냥 ODL이 통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렛 멤버가 본인이 ODL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미 준비는 끝났다. 그 나라의 규제만 풀려서 만약에 본인이 쓰고 싶다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한 거고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소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근데 듣다 보면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그러니까 리프사 XRP 잘 모를 때 한창 이제 공부가 필요할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퍼즐 작은 거 하나하나 이해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모든 퍼즐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막 알고 싶은데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저도 초반에 헤맸어요. 결국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작은 거 다 이해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 모든 게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케임님 얘기하신 것처럼 엑스라피드라는 브랜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상품을. 이제 ODL로 바꿨습니다. 사실 ODL이란 것도 이거는 상품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인 거죠. 온디맨드 리퀴디티니까. 그러니까 리플렛이라는 통합 브랜드 만든 거예요. 이제 리플렛을 강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소식들도 이제 하나둘씩 설명드릴게요. 쭉 갑시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스프링이 투자를 하면서 2개 회사를 인수합병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2개 회사를 인수합병했는데, 그래서 이제 워렌 폴 앤더슨, 예전에 엑스라피드 매니저죠. 주요 인력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말로 현재 스프링의 팀, 그러니까 리프사 전체 말고 스프링 팀만 해서 35명의 엔지니어와 그리고 7명의 오퍼레이터, 당연히 이 리플렛이나 리플 솔루션을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장애가 나진 않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 점검하는 운영자들, 그 7명이 현재 있어서 42명이라는 인력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뮤트 시켜놨는데, 이 폼포라고 지금 닉네임 되어 있는 요 사람이랑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날 한 90분 정도 90분 정도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이야, 90분이나 해? 되게 긴데? 라이브인가? 라이브는 아니겠죠? 편집하겠죠? 라이브로 하려나? 라이브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90분을 인터뷰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겠고요. 이때 뭔가 정보들이 나오겠죠, 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닉은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슬링맨의 오른팔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스프링 팀이 40명이다 거의 얘기는 하는데, 아까 워렌 폴 앤더슨이 정확하게 42명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42명이다. 팀이 최근에 인수합병으로 굉장히 커졌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케빈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프링이 투자한 포르테라는 이제 게임 회사 있죠? 여기 나와있죠, 포르테 플랫폼이라고. 근데 얘네들 이제 케빈추 나와갖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 어떤 거를 본인들이 할지 이거를 발표를 했었나봐요. 아직 근데 뭐 직접 만들어낸 거, 가시적으로 가시화된 뭔가 산출물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포르테라는 게 뭘 할지는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이런 블록체인, 당연히 XRP 레저겠죠. 스프링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뭔가를 할 텐데, 뭐 예상되는 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게임 안에 아이템들을 블록체인 위에 이제 IOU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XRP 레저상에서 만들어서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획득하면은 그 블록체인 내 레저상에 있는 아이템을 본인 계정 소유로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가시화된 결과물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며칠 된 소식인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이제 혜원비님이 올려놔서 이거를 이제 리트윗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머니탭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했죠. 심지어 리프사의 투자도 받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시 미토모 은행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솔직히 저 은행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일본 내 탑3에 속하는 메가은행, 지금 보시는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 되게 어렵네. 저 은행이 참여를 했고요. 투자하면서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증권회사인 다이와 증권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본 내 금융권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들이 여기 안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머니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머니탭이 활성화되고, 이 일본 내에 활성화된 머니탭 이 기반을 바탕으로 빨리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도 써야겠죠. 근데 일본이 약간 가시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소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SBI VC도 준비는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ODA를 쓰는 것과 관련된 소식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죠.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이거 미쓰비시 뱅크예요? 요거? 이거 다른 은행 아니야? 미쓰비시가 아니라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요 은행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 아 힘들어. 자, 그리고 또 하나 혜연비님이 공유해 주신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어제 보신 CRC라는 그런 재단, 본인들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민간 기업이 뭐 코인베이스나 서클이나 비트렉스 뭐 이런 회사들이 모여갖고 CRC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20여 개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권 여부에 대해서 점수화시켜서 평가를 했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XRP를 무려 4점이나 주면서 증권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렉스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이고, 아까 CRC라는 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CRC의 이름으로는 일단은 거의 XRP는 증권이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비트렉스가 다른데 지금 보신 것처럼 CNBC인가요? 언론 매체가 그죠? CNBC에 나와서는 XRP가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유틸리티 토큰이다. 아니 그럼 CRC 내에서 얘기를 잘했어야지 그거를 발표하게 놔뒀냐고. 참 재밌죠? 이거 맞나 보네요. 종라님이 이제 영문으로 표기를 해줬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소식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이제 이 리플렛이 엑스라피드가 ODL 명칭 변경되면서 통합된 거 관련된 걸 텐데, 이거 아티클을 다 바꿔놔갖고 옛날 자료가 하나도 없어졌네요. 아쉽다. 그 패스파인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데 지금 패스파인딩 그림이 사라졌네요. 제가 따로 받아놓은 건 없는데 안타깝네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트위터에다 올려놨었나요? 패스파인딩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몇 번. 그래서 요거를 찾다 보면 나오긴 할 텐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림만.
밥 나라 뿅. 야. 패스파인딩 나와주세요. 아, 이렇게 옛날에 올렸었나? 거기서 찾아볼까요? 아니면은 구글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나오겠죠. 사이트는 따따따 리플.com이고 파일 타입은 PDF. 이러면은 아직 캐시로 남아있던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와, 2016년 것도 있네. 네,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거였죠. 프로덕트 오버뷰. 이거 요거네요. 남아있네. 요거죠. 패스파인딩 요거. 네. 역시 구글이 짱이야. 다 찾아줘요. 자, 요거예요, 요거. 결국에 리프사가 만들자는 거는 리플렛 이용해서 요 그림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가 찍힐 텐데 뭐 이렇게도 찍힐 거고 이렇게도 찍힐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찍힐 수도 있겠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빠른 거 선택이 되는데 이때 이들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중간에 경로를 제공하는 애들이 이 중에 분명히 ODA를 쓰는 애들이 있고 안 쓰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 송금할 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데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선 그냥 가장 빠르고 저렴한 거를 쓸 텐데 당연히 가장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는 건 요거를 쓰는 쪽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렛 멤버 안에서도. 네. 이 리플렛들이 멤버 되면서 수입을 벌려면 본인이 제공하는 경로를 써줘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거 대신 처리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한 경로를 제공하는 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 당연히 요거를 써줘야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플렛 멤버 안에서는. 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